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유직현입니다. 자,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면접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퇴사 사유는 신경 써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면접관이 퇴사 사유를 물어보는 건 진짜 이 사람이 왜 퇴사를 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오래 못 다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퇴사 사유는 과거에 왜 그랬냐 보다는 이제 미래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되는 이제 마케터 분하고 면접 코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뭐 퇴사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상사 분하고 좀 스타일이 잘 안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뉘앙스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상사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툭 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저희 상사에 험담을 하거나 뭐 상사가 문제 있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진짜 실제로 상사랑 좀 문제가 있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면접관 입장이 그냥 스타일이 안 맞구나 라고 넘어간다면 다행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사람 상사랑 문제가 있나 보네. 왜냐면 면접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걸로 이제 감안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랑 문제가 있다라는 건 조직 적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협업을 과연 잘할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타일이 다르다. 상사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이런 답변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접하는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인데 그걸 가지고 면접관 나름대로 엄청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좀 생각을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될 일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면접관은 왜 그냥 스타일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면접관이 퇴사 사유를 물어본 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도 퇴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와서는 오래 다닐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정도의 공감은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맥락에서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그냥 툭 이야기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결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퇴사 사유가 있으면 누가 봐도 회사가 망했다거나 아니면 노동 관련해 가지고 조건을 위반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그거가 명확하게 이제 퇴사 사유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명확한 근거나 논리보다는 좀 스토리텔링, 맥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맥락에 집중을 하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퇴사 사유를 설명을 하는 게 좋냐? 자, 첫 번째는 내가 전 직장에서 나는 했던 일, 내가 잘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하고 싶다. 좀 더 성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네 회사 와가지고 새롭게 좀 도전하고 싶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구성을 하는 게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존 회사에서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담당을 했는데 산업군이 제한적이라 더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 이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퇴사 사유를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렇게 되겠구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좋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셨던 사람 같으면, 스타트업은 이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꽤나 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 뭐 실행력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직접 해결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조직에서 기획력과 분석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퇴사 사유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퇴사 사유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제 현실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내가 배웠고 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보다 나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 좀 미래에 집중을 하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전 직장을 험담하면 안 되죠. 전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도 안 되고, 다만 전 직장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좀 언급해서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직장에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점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전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 사유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표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상사랑 좀 안 맞습니다. 야근이 많다. 야근이 많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야근이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이란 건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불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뭐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금전적인 측면에 굉장히 좀 니즈가 강하구나. 그러면 다르게 보면은 뭐 돈을 많이 주는 데면 언제든지 그냥 옮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커리어나 경력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돈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뭐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 힘들죠.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퇴사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퇴사 사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래서 퇴사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어서 퇴사를 했지만, 그런데 이후에 이 회사 와서 앞으로 나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붙으면 훨씬 매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만뒀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 경험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제대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퇴사 사유를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상황적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왜 내가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거기에 반드시
추가로 붙어야 될 건 이런 상황을 겪은 지금 내가 지원한 이 회사에 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좀 더 경쟁력을 갖춘 능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사 사유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명확하게 퇴사 사유가 있는데 그게 좀 부정적이다? 그럼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퇴사 사유를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가 없다. 오픈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고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퇴사 사유를 잘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